예, 9월 18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어제 기다렸던 9월달 FMC가 잘 마감이 됐죠. 어쨌든 증시 반응은 괜찮고 제 표현으로는 여전히 고충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짠한데 균형과 중립을 잘 지키면서 9월 FMC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감 시황을 좀 빨리 찍고 있어요. 중요한 미팅 때문에 1시 한 50분 정도 찍고 있으니까 좀 감안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더 좋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9월 FMC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장 반응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면서 아시아나 이쪽 시장이 공풍을 좀 불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미국 달러나 EM 증시, 아시아에 대한 이런 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크로 정도 부분을 시장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반도체국인 우리나라와 대만이 제일 많이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좋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다시 불국장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하더라도 삼전 한익이 좀 쉬는 것 같이 외국인이 살짝 팔더니 다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도 빨아가고 기관도 불이 나게 따라 들어가면서 삼전 한익이 막 하고 반도체 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약간 순환매를 좀 기다렸죠. 아침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살짝 사다가 조금 움직거리고 있는데 어제 우리 갖고 있는 대장주 중에 기다렸던 로봇이 50% 수익을 거의 다 왔습니다. 물론 우리 빅수급 주다 보니까 기다리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분할 익절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매크로 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시장이 큰 신호고 꾸준히 보시다 보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미국과 매크로 비미국을 항상 보고 국장 넘어가는데, 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어. 근데 제가 몇십 년 보면서 특히 근래 들어서 매년 시장의 반응을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새벽 3시에 FMC를 실시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보는 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정말 우리도 매크로도 뭐든 같이 다 보셔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아셔야지만 투자에 꼭 필요하십니다. 물론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는 이 빅머니, 빅수급 트레이싱을 더 얘기 드리면서 큰 수익 꾸준하게 우리 불국장에서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길 부탁드리면서 시작 잘하겠습니다. 자, 달러는 96에 대한 저가를 살짝 봤는데 다행히 미국의 어떤 경기 자신감을 파월이 피력을 했죠. 다시 반등 주면서 달러는 지켰습니다. 96.6이고 괜찮고요. 10년물 금리는 4.06. 유가가 출렁거리고 이슈가 좀 있었지만 어제 살짝 다시 빠졌어요. 63.6불. 자, 빅스도 출렁거리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증시 여건은 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FMC는 아침에 게시판 글도 올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이 어쨌든 25bp를 예상대로 인하했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4.25가 됐어요. 4.25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5죠. 오늘 다른 나라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올해 얼마나 금리 내릴지 점도표라 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이사 7명과 각 지역의 총재들 10수 명이 모여서 예상을 찍는 거예요. 그냥 점으로 찍는 건데 올해 2025년에는 여기에 제일 많이 찍혔죠. 지금 4.25인데 3.7까지 가려고 그러면 두 번을 더 내린다. 앞으로 두 번을 더 내린다고 보는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되고, 내년에 살짝 더 내려요. 3.3, 내후년에 3.1. 사실 내년에 내후년은 그냥 보세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올해 한 보시고 내년에 추후 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도 물가 걱정을 하긴 합니다. 확 떨어지는 재료금리가 아니고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미국은 3%대 중금리 유지를 할 거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재정부채 등 물가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실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든 베센트든 엄청나게 어떤 독립성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금융 대통령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스티브 마일은 딱 보면 딱 티가 나죠. 혼자서 지금 올해 1.25% 내리라고 찍었는데 지금 트럼프 측근이라 봤던 이분들, 바이런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분들은 균형적으로 딴 분과 비슷하게 찍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한만 딴 데서 막 외압적으로 흔들려도 연준의 결속력과 독립성, 대외에서 보는 신인도는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미국 전체에 대한 금융의 신뢰도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내년과 내후년도 금리를 쉽게 내리진 않는다. 사실 파월 얘기할 때마다 경기를 좀 걱정시키면 장 빠졌다가 나스닥이 1% 빠졌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약간 더비시하게 보합까지 당겨놨는데 결론 잠깐 내용들 잠깐 봐드릴게요.
자, 사실 뭐 저도 한 4명 정도 그 파월 의장 외에 연준 총재들을 이렇게 의장들을 거쳐갔는데 제일 짠하죠. 제일 고충이 많은 파월 형이시고요. 저 약간 이게 감정입이 좀 돼서 어쨌든 연준의 책무는 뭐죠? 물가하고 고용입니다. 근데 물가가 그래도 좀 안정이다.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 관세 영향 분명히 있는데 관세 영향을 보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해서 약간 단기적으로 물가 영향을 보고 있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와 내년까지도 관세가 있다 보면 상품 물가에 누적은 된다. 물가를 경계하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자, PC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올해는 3%, 내년에는 살짝 그래도 떨어져서 2.6까지 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책무, 고용 둔화입니다. 고용이 8월 달도 그렇고 막 쇼크가 나왔으니까 자, 미국 경기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경착륙을 되게 걱정했잖아요. 자, 다행히 물론 약간 유니크하게 봤던, 이상하게 봤던 고용은 고용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감소하고 있어. 둘 다 감소하는데 공급이 조금 더 감소하다 보니까 실업률은 살짝 올라가는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이죠. 이민법 때문에 맨날 하루에 3,000명씩 잡아가고 우리도 조지아 문제 있었는데 AI 생산성이 커지고 특히 젊은 층이 AI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 고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볼 때 어쨌든 둔화는 되지만 이것 때문에 미리 내가 선제적으로 그 금리를 내려준다. 인슈런스 컷,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얘기하면서 고용 둔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실업률은 4.5, 4.4 정도 보니까 그래 안정적으로 좀 말을 했어요. 자, 이걸 보신 분들 계셨어요. 지금 트럼프가 꽂았던 여전히 백악관의 직원인 스티브 마이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YCC를 해서 뭐 장기금리와 이런 관계가 좀 있는데 장기금리는 베센터가 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연준의 새로운 세 번째 책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티브 마이런 얘기 좀 했는데 자 파월은 그 말이었습니다. 난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일단 3번은 그냥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연준의 위신을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출렁거리다 반등을 줬던 게, 야, 그래도 미국의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은 견조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보고 내년은 더 올라가서 1.8%까지 보고 있어. 이게 예상보다 좀 더 올린 거예요. 내년에 대한 경기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GDP 그때 공식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물론 차별화돼 있죠. 돈 많은 분들 많이 하고, 서민들은 연체율 오르고 막 힘든 건 알고 그런 질문은 나왔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둔화하면서 견조한 소비라는 얘기 크게 한번 봤고요. 특히나 AI 성장이나 캐펙스 같은 빅테크도 얘기하다시피 이쪽 성장이나 투자가 기업 투자가 좋다. 이걸 통해서 어떤 경기와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면서 정시를 반등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준 독립성은 트럼프가 뭐라든 베센트가 뭐라든 미란이 뭐라든 우리 할 일 하겠다. 미스터 레이트라고 부르지만 이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트럼프가 많이 흔들고 연준을 많이 이렇게 훼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정책을 오히려 견제를 했습니다. 당신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그 거대한 거친 이민법 때문에 물가나 고용에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어.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당신이 자꾸 내리라는데 그렇게 급하게 내리는 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리세션, 경착륙 될 때나 내리는 거지 이런 인하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애들로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잘 끝났고 일단 하루 이틀 더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결론은 제가 항상 주식을 볼 때 균형과 어떤 중용을 얘기 드렸잖아요. 파월 형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균형과 중립이 중요하다. 왜냐? 지금 경기와 물가와 특히 빅테크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금융시장에서 금융대통령이 잘 잡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3시소, 트럼프 정책 관찰, 자, 미국도 금리나 합니다. 올해 3번이나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2번 할지 3번 할지 봐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머징 증시, 아시아 증시 쪽에 더 우호적으로 저는 좀 본다. 이런 일 꾸준히 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조금 버블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큰 이슈 잘 넘어갔어요. 이틀 뒤에 선물옵션 만기일도 가볍게 봐주죠 뭐. 자, 나스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됐는데 엔비디아 견제하는 거 있죠. 중국에서 엔비디아가 뭐 칩을 사지 마라 했던 거는 RTX에 대한 문제지. 앞으로 H20이나 B30은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합니다. 뭐 반독점 조사한다는 것도 엔비디아 자체 문제고 그 반도체나 빅테크, 마이크론도 올랐는데 트럼프 어제 말했던 반도체나 그 제약에 대해서 관세 때린다는 거 있잖아요. 오늘 보시 우리나라 반도체 상당히 강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타코를 좀 보면서 감안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넷플릭스도 물론 이게 나스닥이 중요한 종목이죠. 그 넷플릭스 보고서 중에 TP를 많이 상향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우리나라 컨텐츠가 좋아. 한류로 특히 더 강조하면서 제가 보이는 한류 채널을 볼 수 있죠. 자, 금융주는 제가 장기금리 한 20년, 30년짜리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볼 때 이제 슬슬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개별 기업 이슈 왔다 갔다 있고요. 자, 중국은 파월 얘기 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넘어가고 어쨌든 아시아 증시 EM 쪽으로 저는 돈이 좀 도는 자산 배분에 대한 상대 강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시죠. 자, 금은 살짝 빠지긴 해도 여전히 신고가 한번 유지하면서 3,697불, 3,700불이에요. 자, 비트코인도 출렁거리고 있는 116,000불. 자, 미국도 드디어 금리를 내려요. 뭐 쉽게 또 팍팍 내리지 못하겠지만 자기만의 그런 흐름 만들어가면 되고, 제가 유럽과 EM도 약간 구분을 해드렸죠. 미국 내에서도 EM 중화권이 더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참 보고 넘어가세요. 기준금리가 4.25입니다. 좀 더 내리면 3%까지 갈 것 같고, 22%, 영국 4%, 캐나다 2.5%, 한국은 2.25%, 일본은 0.5%, 중국은 3%쯤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 도생이야.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 나는데 겁내지 마시고 각각 경기 부양하면서 재정지책 쓰면서 이제 중시를 올리고 한다. 차별 양세, 각자 도생. 순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어제 출렁거렸는데 아침에 지금 선물은 괜찮고요. 일본은 여전히 45,000 넘었어요. 일본도 신고가. 자, 홍콩은 여전히 저는 미중 회담 이후에 거침없는 하이킥이다. 테크주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얘기 드렸죠.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싸요. 싸니까 이머징이 더 좋아 보이고 이제 올라오는데 홍콩 PR이 11배입니다. 우리나라 10배밖에 안 돼요. 홍콩 PBR은 지금 1.6%입니다. 1.6% 맞나? 1.6배죠. 자, 1.6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1배라 했잖아요. 여전히 홍콩이 암만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먹을 게 더 많다는 말씀 꾸준히 드려요. 자, 대만도 오후에 더 땡기던데 1%까지 땡겼어요. 일단 반도체국에서 계속 글로벌적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자, 지금 오늘 살짝 코스닥이 갈라다 말았는데 순서는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삼성전자가 8만원대 제가 의미를 보면서 살짝 걸릴까 싶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8만원대 넘어갔어요. 이 정도 사실 강하다 봐야 되고, 우리가 패시브 들고 있으면 단타 치는 건 아니지만 또 보는 분들이 또 살짝 쏠릴 수 있잖아. 이제 그런 투시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올해는 왔다 갔다 출렁거리더라도 반도체 기준 딴 거 순환 보면서 3,600, 3,900까지 우리 불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무수한 외국인 수급은 매일 챙겨드리고요. 아침에 살짝 팔라다가 다시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할까요? 제가 할 때는 약간 등락 만들 것 같긴 한데. 자, 수익률 깨면서 자,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니까 바로 코스닥에 돈이 들어왔죠. 아침에 또 로봇이 확 올라갔습니다. 물론 치진 않고 여전히 올라가서 등락되고 있는데 우리 로봇 얘기 50% 수익 난 거 얘기 드릴 거고, 바이오 개별 이슈 나머지 좀 보면 됩니다. 자, 조방원 어제 보시면 카이 한국항공우주 막 치다가 바로 급락해 버리잖아요. 여전히 조금 약한 등락 가운데서 변동성 주의하시고, 요새 뭐 금반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은행이나 정권 같은 것도 개별주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권주 몇 개와 지수사 중에 신고가 나는 거 보시면 되죠. 그때 말했던 CJ 같은 거 강하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한류 섹터와 엔터를 이제 서서히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 돌아올 거니까 대장 위주로 잘 꾸려두시면 좋고, 우리 포트에 다 들어가 있죠. 반도체부터 로봇엔터, 한류 다 있으니까 우리 포트는 차례 나올 때 약간 빅스윙 매매하시고 꾸준하게 키우시면 돼요. 자, 지금 또 뭐 하이닉스 3전 없다고 막 포모 되실 수 있는데 종목별 특히 국가별로 홍콩만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꾸준하게 키우시면 돼요. 이런 거 포모 자제하시고, 여전히 종목별 흔들기는 많습니다. 제대로 슈팅 나올 때만 살짝 파는 거지 꾸준하게 키워가세요. 자,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다가 살짝 줄이더라고요. 살짝 줄이고 코스피를 좀 팔다가 파는 걸 좀 줄였어요. 어쨌든 코스닥은 사지금에도 종목장이 나오는데 순남미 기다리면서 지금 반도체 오늘 강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개인 예탁금 더 늘고 있죠. 어제보다 다시 늘어서 75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팔린 개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종목들 뭐 포모 될 수도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목장 대장주만 잘 가지고 있으면
순환매들면서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자, 환율을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 좀 얘기 드렸는데 여전히 먹을 게 많죠. 환율이 여전히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늘은 우리 주포 외국인 보면서, 자, 한국 반도체는 우리는 물론 삼전이나 지수 ETF 들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강해서 얘들만 계속 갈 거냐? 여기 대해서 막 지금도 사야 돼 하는 단기 포모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파트 2에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전만 하이닉스만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에 대해서 한번 지수 사이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전히 삼전 한이 싸울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는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다 좋다 보시면 돼요. 자, 로봇테마 잘 나왔으니까 우리 50% 거의 맞는 거, 딴 것도 순환매 돌 거니까 파트 2에서 우리 중박 소박 모아가는 그런 과정. 자, 바이오도 순서 돌아올 거라 봅니다. 오늘 사실 알테오전도 제로 많았는데 알테오전도 이제 비만 쪽 한다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캐파가 되니까. 근데 50만원 안착 전에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비만약은 경구용이든 아니든 계속 테마 돌고 있죠. 우리 두 개 갖고 있으면서 차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알테오젠이 9월 23일이에요. 예, 그 키투로다 FDA 승인되는 날이 9월 23일이기 때문에 어제 날짜를 살짝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 벌써 다음 주에요. 예, 다음 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K컬처 순서 돌아온다고 많은 이것저것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보고 있는 중에서 우리는 화장품과 엔터 대전만 들고 순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슬슬 관심을 가지면서 순환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화장품 1등, 그 다음 2등까지. 조선이 오늘도 약간 조방으로 출렁거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종목 갖고 있는 거나 출렁거리는 거 뒤에서 다 봐드릴게요. 그 한미 무협상 때문에 그래요. 정치 문제 되게 많지만 어쨌든 가장 절실한 거, 이것 중에서는 조선이 미국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종목 들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확인도 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나 반도체 좋은 것도 있고 EM 중화권 좋아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정책이 되게 중요하죠. 어제 제가 그 블랙록, 그 레리 핑크 회장 만나는 이통의 정시 진신도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 또 그 정권사 리서치 센터장가 간다며요. 약간 저는 특이하게 봤어요. 보통 CEO 부르거든요. 리서치 센터장 부른다는 얘기는 이분들 레포트 쓰잖아. 이거는 약간 세심한 면이 있더라고요. 레포트 쓰면 우리나라 정시에 대해서 우리 정책의 의지를 보면 레포트에 가만히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저는 잘 만났다 저는 보고 있고,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첫 번째인 게 이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를 막 생각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 사실 이 대통령님도 절실할 거야. 절실해서 이번에 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나라 불국장을 꾸준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공부도 하고 사이클도 잘 타지만 로봇 대장 같은 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진짜 50%씩 더블씩 먹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서 자산을 꾸준히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린님 1개월로 신규로 가입해 주셨어요. 정말 좀 환영하고, 이렇게 한번 전체 보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파트도 넘어가서 삼진 한익 어떻게 될지, 로봇테마 50%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